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7일입니다. 오늘 그동안 계속 미뤄왔던 공화당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부양책 2차 지원안을 발표해서 그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하원을 통과한 2차 지원안의 이름은 히어로스 액트였습니다. 이번에 공화당에서 제안한 2차 지원안의 이름은 힐스 액트입니다. 이것은 Health, Economic Assistance, Liability Protection and Schools의 약자입니다. 이 힐스 액트는 민주당의 주축으로 마련된 2차 지원안인 히어로스 액트가 통과한 지 무려 2개월 만에 준비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2차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2차 경제부양지원금인 스티뮬러스 책 지급에 대한 공화당 안은 1차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싱글의 경우 $1,200, 그리고 부부일 경우에 이것의 2배인 $2,400를 지급하고 부양가족 한 명당 $500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도 싱글의 경우 $75,000까지, 그리고 $100당 $5씩 줄어들어서 $99,000가 넘게 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부의 경우 $150,000까지 지급하고 이 이후 $198,000가 넘게 되면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1차와 똑같습니다. 1차 때 부양가족 지원 대상은 17세 미만으로 제한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안한 공화당 안에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되면 1차 때 제외되었던 대학생, 성인 부양가족의 약 2,60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때에는 서류 미비자나 소셜 번호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세금을 그동안 납부했어도 제외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통과한 히어로스 액트는 ITIN으로 소득세 신고한 사람들도 포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공화당에서 발표한 힐스 액트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공화 민주 양당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차 때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202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외한다는 내용과 2020년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역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업수당은 히어로스 액트에서는 $600를 2021년 1월 31일까지 연장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공화당에서 발표한 힐스 액트에는 주 $200로 실업수당을 줄이고 실직 전 급여의 70%까지만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PPP 융자는 300명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 중에 소득이 50% 이상 줄어든 비즈니스에 지원하도록 하고 탕감되지 않는 융자금은 20년 동안 1% 이자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앞으로 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구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타격을 입은 요식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50%밖에 공제받지 못하는 밀 디덕션을 100%로 조정하는 안 역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비즈니스의 소송을 막기 위해서 5년 동안 소송을 금지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스튜던트 론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이자 없이 페이먼트 연장과 $10,000까지 탕감해주는 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외에 정부가 보증한 몰기지에 대한 퇴거 명령을 중지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개월 동안 끊임없이 주장해온 페이롤 텍스 컷은 복잡성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서 이번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차 지원안이 확정된 이후 다시 제안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화당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2차 지원안이 만들어져서 공화민주 양당이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린지 그램 공화당 상원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만들어진 공화당의 2차 지원안은 공화당 상원의원의 반이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2차 지원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생각의 그 차이가 커서
협상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커서 자칫 2차 지원이 둘로 나눠질 수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차는 우선 시급한 것을 중심으로 의견이 일치가 모아지는 부분을 일단 통과시키고 9월에 3차 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해하는 2차 지원금 지급은 1인당 $1,200씩 지급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화민주 양당이 이 부분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조건과 신분 관련 부분만 조정되면 마무리되게 됩니다.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게 되면 1차 때보다는 신속히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때 은행 계좌로 직접 받으셨던 분들은 빠르면 2주 정도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에서 은행 계좌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이번에는 US 데비카드로 1차 때보다는 신속히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지급되었던 주당 $600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200가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600 또는 이 두 금액이 아닌 중간쯤의 어떤 금액으로 결정되든지 만약 실업수당 금액이 변경되게 되면 실업수당은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정부 시스템에 따라 실업수당 지급 시기는 주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이 주장하는 실직전 급여 70%까지 제한하는 것은 자칫 실업수당 지급에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고 주정부 시스템 수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간단히 고정금액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의회 일정을 보면 7월 31일부터 하원이 여름휴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차 지원을 마무리할 때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원도 8월 7일부터 휴회에 들어가면 9월 8일에나 개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8월 7일 이전에는 2차가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8월 7일 이전에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되면 9월 레이벌데이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너무 늦어져서 양당 모두 정책 부담으로 원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8월 7일 이전에 합의를 본다면 2차 지원금을 8월 중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역시 연장에는 기본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8월 7일 이전에 결정되면 케어스 액트처럼 소급해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오늘 발표된 공화당의 2차 지원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향후 전망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